대통령이 충북을 찾아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과학자 양성도 언급하면서 충북이 추진하는 카이스트 의전원 설립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청주 무심천 하상주차장 일부 구간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물이 고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악취도 심한데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열린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가 청주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선수들은 리그 성적과 관계없이 같은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마지막 날까지 충북의 금메달 행진은 이어졌지만 당초 목표했던 7위에 못 미치는 종합 10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대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충북을 찾아 지역 필수 의료를 살려야 한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의대 정원을 언제 얼마나 늘릴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충북에 와서 회의를 주재한 것 자체가 그 의지와 의미를 보여준 것이겠죠.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대를 방문해 필수 의료 혁신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지역 필수 의료 붕괴를 지적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다. 의과학자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충북이 카이스트와 추진 중인 과학기술 의전원 설립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합니다. 애초 윤 대통령이 충북대에서 파격적인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을 고려한 듯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이어 국립대 병원장, 총장들과도 만나 지역 의료 역량 강화와 필수 인력 확충의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는 윤 대통령이 충북에서 회의를 주재한 것은 그만큼 충북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현재 49명인 충북대 의대 정원을 150명으로 늘리고 정원이 50명인 카이스트 의전원과 정원이 70명인 치과대학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발표한 청남대 주변 무인도 개발 계획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어제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청호 큰섬 개발 계획을 충청북도에서 받아보거나 협의가 있지도 않았다면서 큰섬 생태계는 보존하는 것이 맞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전시나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도 없이 대청호 무인도 개발에 대해 먼저 기자회견을 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이 실시됩니다. 대상은 교량과 터널, 또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건축물로 충청북도는 다음 달 2일까지 민간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정기 안전점검 항목과 함께 터널 내 라디오 수신 가능 여부, 비상 유도 등 유무 등이며 가을철 가을객이 나들이객이 몰리는 청남대와 미동산 수목원 시설물도 점검합니다. 충청북도는 위험 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하고 장기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무심천 둔치 주차장 일부가 시궁창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물이 노상에 고여 썩어가고 있는데 청주시도 명확한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대교 인근 무심천 둔치 주차장. 물이 흥건한 바닥 전체가 초록 이끼로 뒤덮였습니다. 일부는 시궁창처럼 썩어갑니다.
걸을 때마다 발이 첨벙거릴 정도의 물웅덩이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닌 게요. 물이 고인 데마다 이렇게 이끼까지 가득 피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악취까지 진동합니다. 비린내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오죠. 여기 근처만 와도 비린내 같은 게 많이 나서. 이런 현상은 청주대교와 서문교 사이 100m 정도에 걸쳐 있습니다. 아예 개울처럼 변해서 발이 젖을까 봐 까치발을 들고 걸어 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올 때마다 이렇게 물이 있었어요. 둔치 사면 어딘가에서 배어나온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이 노면에 고이면서 생긴 일입니다. 노면 구조 때문에 이 지점만 빗물이 안 빠진다는 게 관할구청의 설명입니다. 도로 부분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폐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유입됐다기보다는 물이 고인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고여 있다 보니까. 그래도 내리는 비의 양과 관계없이 특정 지점에서만 발생하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청주시는 해마다 반복된 현상이 올해 유독 심해졌다며 사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김초입니다. 청주의 소규모 자동차 도장업소 2곳이 허용 기준치가 넘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로 환경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소규모 자동차 도장 사업장 15곳을 조사한 결과 청주 지역 2개 업소의 총 탄화수소 배출량이 기준치인 110ppm을 2배 가까이 초과한 사실을 적발해 단속기관인 청주시에 통보했습니다. 페인트 사용으로 유해 대기 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도장업소는 주거지에 인접한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라 단속의 사각지대였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SK하이닉스 LNG 열병합발전소의 질소 산화물을 상쇄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청주시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은 어제 협약을 체결하고 화물차 무시동 히터 설치 등 연간 203.8톤의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SK하이닉스는 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률 100% 달성과 통근버스와 임직원 차량 친환경 교체 등을 실시합니다. 한편 청주시 외북동에 건립 중인 SK하이닉스 열병합발전소는 내년 5월에 준공됩니다. 처음으로 열린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 어제 결승전을 끝으로 5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우승팀도 가려졌지만 선수들의 메달 색깔은 모두 같았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이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시작 1분도 채 되지 않아 시원한 골이 터집니다. 멋진 드리블로 코트를 가르고 환상적인 패스로 골키퍼와 1대1 상황까지 만들었지만 만만찮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야 맙니다. 프로와 다름없는 경기 운영이지만 선수들은 모두 발달 장애인입니다. 경기 있는 거 1등으로 하는 목적으로 핸들볼 그거 강사님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한 것 같습니다. 선수 구성도 다양합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 말 그대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전국 9개 팀이 3개 군으로 나눠 20여 경기를 치러냈습니다. 일회성 대회가 아닌 지속성 있는 국내 최초의 발달 장애인 핸드볼 리그입니다. 첫 우승팀도 나왔습니다. 청주 지역만을 국한되지 아니하고 전국에 있는 발달 장애인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구현해주고 싶은 것이 최종의 목표입니다. 프로 핸드볼 구단을 운영하는 대기업과 자치단체, 지역 대학이 힘을 모았고 부족한 자리는 복지관과 자발적으로 나선 국가대표 출신 감독 등이 채웠습니다. 게임 규칙 설명부터 체력 훈련과 테크닉 훈련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지만 한 명도 낙오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팀이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훈련을 하면서 깨닫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리그 성적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색깔의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 5개월의 쉽지 않은 여정을 이겨낸 모두가 승자였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전남에서 열린 전국체전이 어제 폐막됐습니다. 마지막 날 결승에 오른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은 나왔지만 충북은 당초 목표했던 7위에 못 미치는 종합 10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체전 우승까지 39년이 걸린 일신여고가 다시 우승하는 데는 1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지난해 우승 멤버가 졸업했지만 김서진과 김지아 청소년 대표를 비롯해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차곡차곡 점수를 쌓았습니다. 위기에는 골키퍼 김다인의 빛나는 선방이 있었습니다. 일신여고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결승에서 만난 황지정보산업고에 승리하며 전국체전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고 많이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는데 애들이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우승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충북고 럭비도 마지막 날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부천 북고를 전반에만 26대3, 후반에는 43대 0으로 제압하며 압도적인 실력차를 보였습니다. 국가대표들이 출전한 청주시청 세팍타크로도 충북의 마지막 구기 종목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제천시청 여서정도 마루와 도마에서 금메달 하나씩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대회 충북이 딴 메달은 금 59개 등 모두 194개. 지난해 사상 최다 메달보다 20개 정도 줄었습니다. 종합순위도 17개 시도 가운데 10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지난해보다 3계단 내려왔고 9회 대회 연속 한 자릿수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대회 사나흘째 단체 종목 부진과 고등부의 성적 저조가 뼈아팠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가 7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 상대방 선수들도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가 약간 부족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채용 예산과 이로 인한 우수 선수들의 타시도 유출, 투지와 희생만으로 성적이 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 가득했던 전남체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충북은 이제 경기력 향상이라는 과제를 안고 내년 경남체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훼손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신채호 선생 순국 87주기 추모식에서 대통령 명의의 추모 조화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억 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직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신용카드로 부풀려 결제한 뒤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4억 8천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가로챈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직원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업체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15% 많은 육성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지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모두 5,750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4.5%, 730억 원 많았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지난해 1,000억 원에서 올해 1,600억 원으로 60% 늘었습니다. 한편 올해 신규 정책자금 수혜 대상은 5,537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충북의 3분기 수출이 1년 전보다 15.5% 줄어든 21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10달 연속 수출이 줄었습니다. 3분기 들어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1.2% 줄었고 2차 전지는 48%, 양극재는 18% 줄었습니다.
충청북도는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크고 전기차 재고 조정에 따라 2차 전지와 양극재 수출도 줄어 4분기 수출 전망도 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전국 최고로 올라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률은 전국 평균 상승폭의 2배가 넘는 0.1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시군구별로는 청주시 상당구가 0.29%로 가장 높았고 청주 흥덕구 0.23%, 청주 청원구 0.17% 등입니다. 일주일 전에도 충북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청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율량동에 새 청사를 마련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옛 율량 119 안전센터에 자리 잡은 주거복지센터는 사무실과 상담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주거복지 정책 정보 제공과 상담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4년 전 방소동 문화체육회관에 처음 문을 연 청주시 주거복지센터는 그동안 공간 부족으로 상담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